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안 중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코스피 5천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증세를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동안 줄였던 세금이 다시 인상되었고 법인세, 거래세, 양도세 기준 등이 조정되면서 저희와 같은 투자자들도 꼭 확인해야 할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투자자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조항은 바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입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배당 투자자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실제 적용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기존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은 45%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소득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3단계로 분리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율이 14%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에서 3억 원이라면 세율이 20%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입니다. 3억 원 초과일 경우 세율이 35%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입니다. 기존의 최고 세율이었던 49.5%보다는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20에서 25%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기업은 제한적입니다. 우선 고배당 상장주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은 현금 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입니다. 여기에 리츠, 공모펀드, 사모펀드, SPC, 고배당 ETF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약 2,300개 기업들 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350개 정도라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지주, 제일기획, 코웨이, NH투자증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 하나금융지주, HMM, LG, KT, SK,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거래세 인상입니다.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한 대신 원래대로 거래세를 다시 올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교육세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코스피는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세 역시 인상되었는데요. 교육세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 등 특정 업종에게만 부과되는 특정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 수익 1조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0.5%가 1%로 인상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단기 매매하거나 리밸런싱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기존에는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 차액에 대해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즉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것이죠. 이 조정으로 인해 연말에 대주주 회피용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는 연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에 국민동의 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
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가 가능한 법안이라고 하며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했을 때 현재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이 과연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법인세 인상입니다. 2022년에 감세하면서 25%에서 24%로 낮췄던 법인세를 이번에 다시 25%로 올렸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즉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 표준 구간 4단계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되었고 3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25%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노란봉투법, 그리고 세제 개편안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에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조정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투자나 배당 전략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액 배당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본잉여금으로 배당하면 세금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감액 배당은 그동안 이익의 분배가 아닌 출자금 회수로 여겨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감액 배당은 대표적인 주가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대주주가 감액 배당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거액을 배당받으면서 조세 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리츠 금융인데요.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수천억 원을 세금 없이 배당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세제 회피 수단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립니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초과가 25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인 기존 공제 한도를 개편해 자녀 1명당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50만 원씩 추가 상향합니다. 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소득 요건도 폐지합니다.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주말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공됩니다.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제곱미터까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합니다. 입법 예고는 8월 14일까지이고 국무회의 의결은 8월 26일입니다. 9월 3일 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일부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올해 최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방위적으로 증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투자 수익률을 결정짓는 건 종목 선택뿐 아니라 세금 및 정책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월배당 중심으로 해외 추종 ETF를 꾸준히 모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세제 개편 내용을 점검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